자,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어요. 어쨌든 그죠? 고마워요. 자, 우리 갈등 볼 건데 지금 나랑 나율이랑 갈등하라고 있잖아요. 이거 무슨 갈등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소설의 갈등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헐. 네 가지. 세 가지? 뭐? 아니야. 아, 크게 두 가지일 수 있어요. 여섯 가지. 내적 갈등 없고요. 열적 갈등. 내적 갈등. 아, 네. 내적 갈등은 뭐예요? 내면적. 내신이요? 내면. 그럼 수능은 내적 갈등이냐? 아니면 내면. 어? 내면. 한 인물의 마음 속에서 하는 한 인물의 마음 속에서 하는 개인적 고민이에요. 문제는 이제 이 다음에 외적 갈등을 찾는 건데, 왜냐하면 갈등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너네가 생각하는 갈등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인물과 인물의 갈등을 많이 알고 있지. 그지? 두 번째는 인물.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 인물은 주로 누굴까? 앞에 이제 인물과 무엇 이런 갈등이거든. 갈등 요소가.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인물은 누굴까? 소설에서 주술자. 선수자 주인공이야. 서술자. 주인공이야. 어. 너 왜 답을 지키지 못해? 어? 어이없니? 아니, 아니. 주인공과 다른 인물이 갈등을 하던가, 아니면 사회, 아니면 집단. 여러분, 소설 난쟁이가 썰린 작은 거 알아요? 아니요. 산업화 시대에 집을 밀어버리잖아요. 이런 건 한 개인이 사회, 집단 내지는 제도와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물과 운명 간의 갈등이에요. 운명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죠. 그죠? 이 예를 들 수 있는 게, 이 운명과의 갈등은 사실 굉장히 많이 출제가 사실 내신에서 됐었는데, 요새 내신에서 이 소설이 많이 빠져서 안 나오는데, 소설 영마라는 소설을 들어본 적 있나요? 김동리의 영마라는 소설을 보면, 아, 이거 텍스트 안 좋고 설명이 힘든데? 배경이 화개장터예요. 화개장터가 어디 있어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몰라요? 네. 그럼 조영남의 노래를 알 리가 없지. 조용나? 그 할아버지요. 그림으로 사기친 할아버지. 어. 뭐야 갑자기? 아니, 아는 분이야? 얼굴 알아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꾼들이 옛날에는 매일 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장돌뱅이들이 옮겨 다녔잖아. 그러면 하루 장사를 하고 나면 보통 어디에 먹었지? 주막에 많이 먹었지. 그래서 술 한잔하고 밥 먹고 자는 거였잖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썸씽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죠?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은 동물이니까, 그지? 그래서 남사당 패와 옥화의 어머니가 하룻밤 인연으로 옥화를 낳거든요. 근데 옥화는 떠돌이 중 사이에서 아들인 성기를 낳아요. 성기가 인물이야. 남자 이름이 성기야. 되게 민망하니까 웃지 마. 이 소설밖에 설명을 그러니까 성기인데, 이 성기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역마살이라는 게, 역마가 역마살이라는 게 한국 전통 특유의 그거잖아. 안 좋은 걸 타고나는 거잖아, 운명을. 예를 들면 무당의 딸이 무당이 되듯이 이런 것들 믿는 것처럼 역마살도 그렇거든요. 피할 수 없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그 성기인의 어머니가 옥화가 하는 주막에 한 부녀가 와요. 한 부녀가 오는데 묻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애초에 옥화는 성기의 역마살을 막기 위해서 성기를 쌍계사라는 절에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나라를 만나서 일을 돕게 했는데 거기 그 이제 부녀 관계가 왔다 그랬잖아. 이거 36년 만에 왔어요 라고 남자가 왔는데 자 옥화의 나이가 36이에요. 누굴까요? 옥화 아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성기 엄마의 나이가 36살이야. 근데 그 이제 그 부녀가 중앙에 묻게 됐다 그랬잖아. 근데 그 부녀가 같이 오는데 그 아저씨가 남사당패 그 사람이었던 거야 옛날에. 36년 만에 허계정태 온 거야. 자기 딸을 만난 건지 모르고, 그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기가 딸인 개년이랑 사랑하게 돼요. 딸의 이름이 개년이거든요. 무슨 이거는 K연? 내가 맨날 이게 영상 찍고 있는데 자 그럼 일단 성기랑 개년이의 사이는 무슨 사이예요? 성인 둘이 사랑하는데 핏줄로 보면 이모야. 엄마는 배달 동생이잖아. 자 한국 막장의 효시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떨어뜨려 놔야 되지. 그럼 성기한테 맞고 싶은 게 뭐였어? 역마살이었지. 그래서 그 이상한 단어에 집중하지 말고 소설의 내용을 따라오라고 설명하는 걸. 역마살 없어요 그런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억지로 떼어놓고 이제 자기 아빠잖아 옥화도. 영감님이라고 불러. 아빠라고 부르지 않고. 갈 데 없으면 같이 살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떠나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소설이 읽기가 힘들어지는데 굉장히 성기가 화를 내서 벌떡 일어났다가 막 축 늘어졌다가 그래요. 힘이 없어서. 실제로 그런 소설들이 나옵니다. 미안해 나연아. 나는 미안해. 뭐가요? 못 들었어? 다행이다. 자, 아무튼 그렇거든요. 그럼 뭐냐? 근데 성기가 갑자기 어느 날 딱 일어나는 말이 엄마, 나 옆판 맞춰줘. 옥화는 대행이 이렇게 된 거야. 어떻게든 장돌뱅이의 역마살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시켜서 살게 하려 그랬더니 자기 이모랑 사랑을 했고, 그지? 그렇게 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모두 성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걔가 결국 이제 역판을 없애달라고 그러면서 결국 이제 길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지네 집이 안 보일 때 행복하게 콘도를 부르면서 가거든. 이런 게 인물과 운명과의 갈등이야. 대표적으로 이거 나오면 소설 역마표라고 거의 얘기 못해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비슷한 얘기로 이 한국 소설들이 보면 되게 웃긴 게 많은데 이거는 재미도 있지만 도움이 되는 얘기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모를 알아요? 네. 무슨 얘기죠? 알고 있는. 거기도 이제 장돌뱅이들의 얘기인데 되게 못생긴 중년의 남성이 있어요. 나귀 한 마리 들고 다니는. 모든 걸 다 잃고 다니는데 한 동네에 있을 때 원래 있던 동네에서 하룻밤 인연을 맺어요. 물레방앗간에서. 여성과 하룻밤 인연을 맺고 근데 그 여자가 없어진 거야. 그 여자의 가족이. 근데 문제는 그때 아들이 생긴 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서 다시 아들도 뭘 이어받았을까? 아까랑 똑같이 장돌림 역마살이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게 나오기 전에 소설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그 이제 동이라는 여러분 나이대의 장돌림이 나와요. 적돌뱅이가. 그리고 이제 허세원이 나오는데 허세원이 또 좋아하는 그 얼금뱅이의 막 이렇게 못생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주막집 여자가 있었어. 근데 동이가 먼저 장사를 끝내고 그 여자랑 놀고 있었던 거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자 나중에 봐야겠지만 동이가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상 초유의 장면이 나와요. 자기 아들한테 애비 없는 새끼라고 따귀를 치면서 너는 애비도 없냐? 내가 그랬는데 동이가 나중에 가면서 이게 사실 진짜 아빠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서술들, 그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들인 걸 어떻게 보여주는지 알아? 둘 다 나비를 몰고 가잖아. 채찍을 왼손에 들고 있어. 근데 봐봐, 왼손잡이가 과학적으로 유절이 되니? 문학적 장치고요. 아까 나왔던 소설 역마에서 개년이의 귀에도, 그 다음에 옥화의 귀에도 사마귀가 있어요. 귓바퀴에. 그런 것들이 암시해주는 장치들이에요. 자, 마지막은 인물과 최근에, 이제 이거는 책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수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고, 자연과의 갈등이에요. 자연과의 갈등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재난이죠. 더 이상 우리는 재난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이것까지도 문학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걸 모두 보면서 다시 선생님이랑 수업을 읽어볼게요. 자, 김달채 씨는 퇴근하기 무섭게 볼을 집으로 달려가다 묵은 습관을 버리고 밤늦도록 할 일 없이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얘들아, 할 일 없이 무슨 뜻인가요? 할 일 없이가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에요? 추측이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보통 어쩔 수 없이, 쓸데없이 이렇게 쓰여요. 절대로 할 일 없이가 아니에요. 자, 배회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새로운 습관을 붙였다. 지하철이나 버스 혹은 공중변소나 포장마차 안에서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은 물건을 흥정하거나 정주행에서 토큰 아니면 올림픽 복권. 자! 얘들아, 토큰하고 올림픽 복권이 뭐야? 시대를 나타내주는 소재인 거야. 왜? 아까 내가 몇 년이라고 했어? 답 가르쳐줬지? 1987이라고. 다음에 뭐가 있었어? 88년에. 올림픽 88년이 8년이가 되는 거고요. 다음부터 나 8번 올림픽이 있어서 그래서 자, 그렇지. 개발도상국에서 처음 올림픽을 열었죠. 대한민국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올림픽 공원을 만들고 막 주화를 만들고 이랬던 겁니다. 그리고 행인에게 담뱃불을 빌리거나 더 과감하게는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길을 묻는 시려고 하는 사이에 마주치는 각기각층의 사람들을 상대로 달치시는 실수를 가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렷한 목적의식을 들여가며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 여러분 여기 집중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중심 소재 이미 찾았죠. 그런데 읽어 내려가다가 중심 소재가 여기서 처음 등장했죠. 그럼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죠.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메인 소재겠죠. 메인 소재를 가지고 일어나는 중요한 갈등이거나 어떠한 사건이거나 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식을 나타낼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완벽한 주제는 몰라요. 소설을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파악할 수 있는 건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러면 자, 얘랑 뭐 여기에서 자, 나연아, 선생님이 보기가 등장하는 건 무슨 문제라고 그랬지? 어떤 종류의 문제라고 했지? 문제의 종류를 얘기했어요. 재성아? 성현아? 지우야? 성강아? 왜 몰라 가르쳐줬는데? 무슨 준거. 그래, 무슨 준거가 그 무슨이 뭔데? 복습한다면 외적. 외적.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준거. 준거. 에. 다른 감정. 지난 시간에 엉망진창으로 필기하고 하나도 안 넘겼구나. 좋아요. 잘했네요. 내가 이런 거 하라고 얘들아 내가
따로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노트에 필기하라고 노트를 갖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죠? 넌 지난주에 그 칠판을 그대로 옮기던 필기를 어떻게 했니? 어디에 있는지는 아니? 프린트요. 어디 있어? 정리해보세요 노트에다가. 네. 자, 열정 중과들랑 감탄해서 자 주제의식이 들어가는 거는 자 그럼 여기서도 얘들아 뭔가를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혹시 내 수업을 기억하고 문제를 풀었다면 넘겨봤을 거예요. 왜요? 보기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선생님이 외적 충돌에 따른 감상 보기 문학 같은 경우는 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먼저 있는 힌트 또 뭐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볼까요? 여기까지 읽었고 지금 김달채 씨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우산을 일부러 보여주거나 슬쩍 보여주거나 하는 상황이었어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보기에서 갑자기 나온 개념이 뭐예요? 소시민입니다.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권력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승인이 요구되며 이로 인해 힘의 우열관계가 발생한다. 이 작품은 허구적 권력 표시를 통해 타인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자신감을 아끼는 인물이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따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당황스럽지 않니? 당황스럽지 않아? 지금 너네가 혹시 여기서 머리가 번쩍했다면 나는 너무 다행인데 왜냐하면 내가 일부러 지금 끄는 부분이 이유가 있거든. 여기까지 끊고 내가 보기를 사실 여러분들한테 편하게 설명하려면 보기를 먼저 설명하고 그냥 정석대로 풀어줄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왜 너네들한테 지난 시간에 외중감 얘기해놓고 소설을 여기까지 읽고 보기를 읽었는지 생각 좀 해볼까요? 선생님의 칠판 지우는 동안요. 선물을 걸겠습니다. 기프티콘 걸게요. 질문이 뭐라고요? 못 떴으면 말아요. 왜? 내가 왜 여기까지 읽고 보기를 봤을까? 어떤 개념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걸까? 를 생각해보세요. 지우는 질문을 얘했니? 했어? 혜성아 네? 고전 문학과 현대 문학의 경계가 어디라고? 개학 계약이요. 네 글자로? 가보고 아닌가? 왜 네가 얘기해? 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거. 너를 생각해보세요. 아 우리 그거 시간 정했어요. 클리어 시간. 언제? 너네 영어가 오는 요일이 언제야? 화요일. 어? 오늘이요? 오늘 지금 나 영어 하고 있어요? 아니 영어요. 수일. 수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5시부터 7시까지 아니에요? 아 그런 거 같아요. 제가 수요일날 7시부터 9시까지 하기로 했어요. 뭐예요? 아, 상명. 아니 클리닉. 아니에요. 에휴. 7시부터 9시요? 네. 아 내일은 아니에요. 네. 다음 주부터요. 잠깐만. 내일 수요일이지. 네. 근데 잠깐만 내일은 안 하기로 한 이유가? 시험. 아니야 좀 강의. 오케이. 얘들아 왜 선생님이 여기서 연결 주의로 하는 걸까? 너네가 사실 나는 어떤 난관을 봉착했을 거라고 생각했냐면 분명히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 문제에 나오는 27번에 다시 한번
27번 문제의 외적 중과에 따른 감상에 나오는 보기 문제를 나는 여러분들이 먼저 읽었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뭐였죠? 이라는 개념이에요. 이 소심이라는 개념은 얘들아 1980년대 소설부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민은 어떤 사람을 말해? 성민? 어? 성민? 가난. 아, 서민은 가난해?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일반적인 사회의 대부분은 서민이라고 하고 이제 뭐 부자, 송석훈 선생님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얘들아 너네 소시민이란 말이야. 뭐 시민이란 말도 들어보지 않았니? 시티즌, 그지?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소시민은 뭐야? 시티즌 중에 작은 사람들이야? 아니. 아저씨 좋았어요 진짜로. 어? 선생님 들은 거 아니 왜 자꾸 이렇게 비웃는데? 아니야? 너무 좋아서. 뭐가요? 어? 뭐가요? 느낌이 좋았어요. 아 씨발. 아 짜증나. 저희 캐릭터 원래 이래? 어? 의태쌤한테도 그래? 아니요? 저기한테는? 민섭쌤한테는?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완만해? 아니요. 소시민은 너네 혹시 그럼 소설 원미동 사람들은 읽어봤니? 비 오는 날에 가게봉동에 가야 한다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거기 보면 이제 소시민들의 입한 내용이 되게 많은데 얘들아 소시민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돈 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서민들 중에서 을 모티브로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80년대에 많이 등장을 했어요. 서민이 다른 서민에게 갑질을 하는 거죠. 그죠? 대표적인 게 배달의 민족 리뷰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소시민하면 같이 따라오는 특징이 있어요. 속물 분석. 그다음에 이익 추구. 근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속물 분석을 하는 게 뭐냐면 올바른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자, 계속 볼게요. 그러면 자, 뭐냐 하면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우산이 사람들이 뭔 줄 아는 거야? 무적인 줄 아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속물이 못된 애야. 이해돼? 이해돼? 자, 그럼 간다. 자, 첫째는 아니다. 어디까지 했니? 자, 우산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갖가지 수단과 동원했다. 그런 다음 상대방의 눈에 과연 우산이 어떻게 비치는지, 뭐라고? 무전기로 보이는지, 그리하여 상대방이 우산의 임자인, 즉 무전기로 보이는 그것의 주인인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반응을 떠보는 작업을 일삼아 계속해 나갔다. 병신인가? 처음으로 긴장과 전율이 넘치는 뻐근한 나날들이었다. 구청 호적계장의 직위에 오르기까지. 그럼 뭐예요? 현실에서는 뭐야? 진짜는 구청 호적계장인데 얘들아 80년대에 무전기 지적이 쓴 누구? 어떤 사람들? 공권력이잖아. 그치? 시위에 진압하던 공권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을 공권력이라고 믿는 그 맛을 즐기는 거야 이 사람은. 변태죠. 그죠? 자, 그는 사람들의 반응을 조합해서 몇 가지 결론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얘들아 따라오고 있니? 네. 따라오고 있니? 나연이 자니? 자, 첫째는 진짜 무전기에 익숙한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거기에 대부분의 서민들은 쉽사리 우산에 속아 넘어가는 사실이었다. 왜? 서민들은 이때 공권력은 무서웠을 때잖아. 폭압적이었을 때잖아. 이미 얘들아 여기서 우리가 소시민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일부러 힌트로 1987 줬고, 그지?
공권력 얘기 나왔고 이 공권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무전기 얘기가 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 뭐냐? 여러분들이 보는 뒤에 내용에서 학생운동하는 장면 나오죠. 그죠? 그럼 얘는 독재와 민주화와 관련된 적어도 어떠한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얘와 관련된 주제의식을 갖고 있을 거다. 여러분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들아 우리가 개화기 이후로 주요한 사실 다크한 사건들이 아까 있었다고 얘기했잖아.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제일 먼저 1920년대 언제였어요? 1920년대가 일제강점기였죠. 몰라요? 이거 내 탓 아닌데? 야,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돼? 너 일부러 지금 나한테 반응하니? 아니요. 아니야? 차라리 반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제강점기였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주요 메인 테마는 뭐였어? 가난. 조선에서는 그지? 다 뺏겼잖아. 그 다음에 뭐 망국의 나라를 뺏긴 식민지는 당연히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이 식민지를 다룬 소설에서 가난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 왜? 일제의 수탈이 함께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지? 그래서 좀 일제강점기를 끌고 살만한가 했더니 어떤 일이 더 있죠? 응? 야! 아 진짜 몰라? 일제강점기 다음에 좀 그러면 생각을 해보라고 좀. 그 연대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야 창피해서 이 영상 어떻게 올릴래? 괜찮아요. 내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 이 영상. 내가 이 영상 내가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여기요? 그래 이거 누가 얘기했어? 세상. 어? 자 칭찬해주고 싶잖아 별로. 제가 가서 쓰면 이렇게 하면 막 이럴 것 같아. 자 얘들아 전쟁이 슬프거나 비극적인 이유는 뭐야? 죽어요. 어? 죽어요. 제발 단어로 얘기하지 말고. 잠깐만 나 분필도 많이 묻어서. 왜냐면 이 손으로 니들을 때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미치. 왜? 자, 앵글 밖으로 좀 나갈게요. 누구 때려요? 어? 누구 때려요? 그러려고. 누구요? 자, 전쟁이 비극적인 이유가 뭐야? 많은 걸 잃었어요. 뭐 어떤 걸 잃죠? 집. 나는 전쟁 안 했는데 왜 집이 없어 그러면? 전쟁하면요. 어. 일단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요. 그럼 가장 근본적으로 나랑 전쟁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아생이 아니에요? 어. 빨리 수업을 해야 돼 빨리. 야 하라고. 해, 그냥 해. 세대요? 너 때려, 때려. 이러고 내가 죽으면 봐봐 이제 이렇게 전쟁을 가정해보자. 내가 졌어 전쟁에서.
쟤는 멀쩡해? 아니요. 쟤도 나한테 뒤지게 뜯어 맞았잖아. 나는 죽었고. 이게 전쟁의 비극의 기본이야. 승자도 완벽하게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얘들아 러시아 상한가 보라고. 그런 거잖아.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하나. 이노센트한 피플들이 다치는 거지. 그지?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민간인 폭격 같은 거. 그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전쟁이라는 속성에 더불어 6.25는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하는 말이 있는데 동족 상단의 비극이다 라는 말을 해요. 뭐요? 같은 민족이 싸웠어요. 그죠? 같은 민족이 싸웠어요. 이 이유는 뭐예요? 이념들이었죠. 자, 여기서 퀴즈 선물 걸게요. 기프티콘. 이념을 5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영어로 5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눈을 깔고 있어 갑자기? 모르겠어. 왠지 태성이가 알고 같지 않아? 모르겠어요. 어? 뭔 뜻이에요, 근데? 이념이 뭔 뜻인지 모른다고요? 이념. 어? 두 개. 두 개 그냥. 뭐야? 왜? 왜? 아니요. 어. 두 개의 개념. 개수저 보이네. 의 대립이죠. 이데올로기 이념 대립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지? 지금 북한과 우리의 사회 체제도 이념 대립인 거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것 때문에 싸운 건데, 그럼 얘들아, 얘는 눈에 보여? 이념이라는 거, 신념이라는 거, 이데올로기라는 거 눈에 보이지 않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같은 민족이 그것 때문에 싸워서 지금까지도 휴전 상태야. 이 비극은 이어오고 있고요. 6.25 다음을 보면 자 여기서 이미 다크한 거 다 나왔지 얘들아. 사실 여기 두 개가 너네 흉내분나게 거의 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자 그 다음 보면 이제 너네 이 작품을 알면 이것도 내가 이거까지 기프티콘을 뭐라 해야 되나? 자 서울 1964년 겨울 이런 작품이 있어요. 소설 중에 이건 그냥 제목으로 설명할게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내용? 이 소설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괜찮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면 되니까. 64년을 배경으로 하는데 우연히 혼자 술을 먹으러 포장마차 같은데 지금으로 따지면 온 남자 3명이 합석을 하게 돼요. 근데 어떤 인물이 3명이 등장한다 그랬잖아. 근데 소설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나오냐면 중년 사내, 나, 안 이렇게밖에 안 나와. 이름이 없어. 얘는 25살의 대학원생이야. 나도 25살이라는 것밖에 몰라. 중년 사내는 어떤 거냐면 와이프가 죽었거든요. 와이프가 죽었는데 와이프의 장례를 치를 비용이 없어서 와이프의 사체를 팔았어요. 병원에다가 기증을 한 게 아니라.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나서 와이프의 죽음으로 생긴 돈을 갖고 나 뭔가야 갑자기 지금 나와서 술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미, 그지? 그 다음에 얘네들도 이름이 안 나오고 나다 아니다 나오는 건 얘들아 요새 많이 얘기하는 이미 익명성, 비인간화 이런 것들을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따로 여관에서 방을 잡고 안이 먼저 일어나서 나의 방으로 오거든.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그 양반 역시 죽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안은 뭐예요? 따로 자면
중량사냥까지 한 방에 했자 그랬거든요. 근데 안이 피곤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안이 역시 죽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역시라는 말에 함의되어 있는 거 죽을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익명성 비인간은 이거는 지금까지 2022년까지 오고 있잖아요.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64년 지나서 우리가 온 이제 80년대까지 오면 또 다시 민주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민주화에 대한 성과, 그지? 학생운동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1990년대에 IMF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까지도 나오더라 이겁니다. 얼마나 다크해요, 여러분? 안 다크해요? 그래요. 그럼 쓰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쓰세요. 써보세요. 저거는 진짜 계속 써먹을 겁니다. 여기 다 써요? 네? 여기 다 쓰는 거예요? 아니면 너네 쓰는 거는 집에 가서 영어 다시 써도 되지. 네. 그치? 내가 쓰세요라고 얘기하면 쓰세요. 자, 이거 쓰세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계속 갑시다. 둘째는 상대방이 무전기를 지니고 있다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부터 태도가 확 달라진다. 일껏하던 이야기를 듣거나 얼렁뚱땅 말머리를 돌리는 등으로 지은주도 없이 공연히 공포도 집어먹고는 꿰지지 않은 물건에 자기한테 갑자기 젖어서 오는 것이었다. 얘들아 뭐야? 사람들이 지은주도 없지만 불신 공무원에서 잡혀오고 그랬던 데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또 밤늦도록 수고가 많다면서 한사코 술값을 받지 않으려 하던 어떤 포장마차 측 주인의 경우가 단적인 예였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셋째는 진짜 얘가 좀 그런 모양인데 노골적으로 손에 쥐고 보여줄 때보다 그냥 뒷공무니에 꽤 찬체 부주의야 뭔가 재미인 척하면서 우도자락을 슬쩍 들어 케이스의 끝부분만 감질나게 보여주는 편이 오히려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반응도 민감하다는 사실이었다. 뭐예요? 얼마나 소심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이어가고 싶은 거잖아. 여러분 남학생들 그런 거 있죠. 택시 타는데 센 척하고 싶은 건 뭐 알려줘요? 택시요? 혼자 택시를 탔어. 근데 좀 센 척하고 싶어구나. SC가 좀 있어. 왜? 왜 웃는 건데? SC란 말을 몰라서 웃는 거야 지금? 그것도 맞아요. 센 척이 SC잖아요. 몰라 진짜? 처음 알았어요. 그렇죠. 센 척 SC. 처음 알았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애들 다 알아듣던데? 쳤었어요. 너네는 공부도 안 하고 문화적으로 어떤 그런 교류도 안 하고 살아서 그랬니? 눈새. 눈 없는 새. 눈치 없는 새끼. 아 진짜 몰라? 근데 그건 안 줄여도 되지 않아요? 좀 구린데. 맞아요. 자, 너 나와. 아 근데 진짜 좀 엣지 있게 줄여야지. 눈새는 좀 그렇다. 내가 만든 거 아니고 야 어떻게 해봐. 그렇다. 이거 나하고 뭐. 내가 만든 말 안. 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정말. 재수없다 하면 안 되고 그렇지만 뭐 내가 줄인 건 그런 거야. 사동. 사촌 동생. 와, 이거는 별다줄이라고 얘기 들었어요. 진짜 별다지. 왜냐면 내가 사통사를 이렇게 잘하거든 솔직하네. 내 사동들이 정시의 승리자거든요. 수시 하나도 안 넣었어요. 쌍둥이였거든요. 이란성. 하나는 문과 하나 이과. 내가 7년 동안 노동을 했잖아 애들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나? 막 걔네 7년 동안 수행평가며 과외며 거의 우리 막내 이모가 나를 뼛속까지 갈아먹어가지고 나 학원 강의 없는 날 계속 봐주고. 그럼 둘 다 고대에 가서 지금 군대 갔어요. 문과는 고대 국어교육과, 이거는 고대 기계공학과. 그리고 우리 누나는 고대 경영학과, 우리 외모는 고대 수학과. 나만 서강대. 진짜로. 나 지금 동문생 못하네. 진짜로. 서강대 갔는데 막 지방대 가지고 보고 막. 우리 이모 같은 경우는 막 잘 모르니까 세상에 대학이 3개밖에 없는 줄 알아.
서울대 완전 거짓말 검사라. 왜냐하면 우리 누나가 이게 또 이 사건이 있는데 우리 누나도 또 이제 우리 누나 수시가 없을 때잖아. 그지? 21방으로 모든 애들이 이렇게 결정했던 데였잖아. 99학번이야 우리 누나가. 나보다 7살이 많아. 그때 당시에 400점 만점 수능에 394가 나온 거야. 이과 수능으로. 와. 서울대 의대 합격 됐어요. 우리 누나는 서울대 의대 오피로 공부했고 가톨릭 대제가 서울대 의대. 의사가 되고 싶어 했어. 근데 누나가 수능을 보고 나더니 아 의사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라고 말을 본 거야. 빨리 돈을 벌고 싶었나 봐. 그래서 교차 지원이 가능한 학교를 찾아서 고대 경영학과에 갔어. 그러니까 들어갈 때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간 거야. 4년 내내 학교에서 돈 한 푼도 안 냈어 학교 돈을.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서 막 이제 나는 그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했잖아. 왜 누나가 고대를 간다고 그래야 집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건지 서울대를 안 가면 안 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에 찾다가 근데 내가 입생이 돼 보니까 뭐 우리 누나 미친년이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가족들은 다 미쳐 있었다. 근데 매형도 또 CC로 잡아오고 수학과 경영학과 그다음에 여기 국어교육과 기경학과 지들끼리 다 보대. 나는 소방대 국문과. 이런 거지. 왜? 얘기가 왜 나온 거야? 근데 시발점이 어디였어? 정시할 수 있어? 자 봅시다. 참고로 우리는 그날 채점하고 울었다? 아는 거 틀렸다고? 394도 나왔는데? 와. 왜? 지금도 별로 친하게 안 지내? 안 맞아 나는. 우리 매형이랑 나랑 맞아. 근데 우리 누나가 나보다 7살 많거든요? 우리 매형은 누나보다 6살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매형은 나보다 13살이 많아요. 차이 엄청 많이 나. 근데 우리 매형이 집에서 처음에 되게 반대를 심하게 해서 누나랑 연애를 시작할 때 매형의 타깃이 나왔어. 중학생이었던. 나에게 온갖 뇌물 공여하고 나를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결혼을 했어. 좋아. 그럼 어떻게 됐을까? 모든 지원이 나에 대한 끝냈을 뿐만 아니라 자 부부가 됐죠? 생명의 잉태가 되잖아요. 나의 조카들이 셋을 낳았어요. 지금 중3, 중2,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아들, 딸. 내가 해준 게 더 많아졌어요. 나는 혼자 맞은 건 3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왜? 근데 택시 그거 센터 안 했어요. 아 미안. 밖에 백차 지나갈 때, 경찰차 지나갈 때 백차는 뭐예요? 짝센차요. 경찰차 지나갈 때 이렇게 택시에서 그냥 이거 잠깐 숨기고 쓰면 돼요. 택시에서 밖에 경찰차가 지나가잖아. 어이씨 이러고 잠깐 숨겨. 왜 숙여요? 못하나. 네. 나 이해 못했어. 봐봐. 네가 택시 기사야. 내가 손님이야. 근데 밖에 경찰차가 와서 내가 씨발 이러고 숙여. 경찰차를 보면서. 무슨 상황이야 그러면? 도둑. 너는 공감 능력이 없어? 우리 그냥 영상 차치하고요. 너는 공감 능력이 없어 혹시? 좀 밑에 뭐가 에러가 떠? 되고 있어요. 용량 차이 나는구나. 다시 한 번만 이해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범죄자인 척 한다고. 그 얘기가 저 조용해진다고. 자, 그런 게 다 이런 때 있었던 거죠. 공권력의 상징이니까. 자, 그 다음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게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벌어지고 있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자.
까닭 모를 흥분과 기대감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다. 한껏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전과 맛보지 못한 엄청난 보람을 느끼게 된 일대 사건을 만날 듯 싶은 예감 때문이었다. 그는 다른 행인들이 종종거리로 당하는 방향과는 정반대편 향해 왜 무언가 일이 터졌을 거야. 연행을 시작하거나 최루탄을 터졌을 거나 할 텐데 그곳에 향해서 가는 겁니다. 자, 계속 봅니다. 자, 예상했던 그대로의 쌀벌한 풍경이었다. 깨진 보도블록 조각이나 돌멩이들이 인도와 수도 가릴 것 없이 사방에 흩어져 늘고 있었다. 뭐예요? 화염병 건조를 시위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자, 시커먼 그은 연기를 피워올리며 불타는 자동차와 창문과 박살난 건물도 보였다. 김다희 씨는 죽지 못할 지경으로 쏟아지는 눈물 콧물. 왜? 출탄. 자, 그럴 없이 여전히 선글라스를 촬영한 채 최루가스에 심하게 오염된 지역을 향해 가까이 접근했다. 왜? 거기서 더 척 한번 해보려고 이 새끼도 그지. 자, 중무장한 전경대에 의해 도로가 완전 차단되어 더 이상 접근이 불가능해지자 달치 씨는 구경문도 뒷자리에서 작은 키를 한껏 발디도 먹는 시위 현장의 분위기를 살폈다.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저쪽 건물 모퉁이에서 어기찬 함성이 아직도 기세를 올리는 중이었다. 자, 사복경찰이 있었대요. 80년대 민주화인 거 보여주고요. 자, 사복경찰도 뭐예요? 소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달치시에서 넘어오는 사이에 틈바구니 비트코가 갑자기 내 앞으로 가요. 김달치 씨는 창문마다 철망해주는 버스 안으로 학생들을 마구 밀어넣는 사복경찰들을 향해 목청을 높였다. 왜? 이거 시위하던 학생들 잡아가던 말이죠? 이때 당시에. 당신 뭐야? 옷깃에 비표된 사복살인의 청년하고 뭐예요? 이 사람 청년인 척하는 사복경찰인 거지. 그치?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 이런 거 행사하면 사복경찰들 되게 많이 깔리는 건 알죠? 거기 막 이렇게 지하철에 막 경찰도 앉아있고 이런 거 알죠? 지하철에서 행사하고 하고 이러면 모르니? 알았어. 김다치 씨는 엉겁견에 갑자기 버릇된 거야. 잠바자를 한 가지 수적 들어 뒷주머니에 있는 우산 케이스를 내보았다. 하지만 상대방 진짜 경찰, 진짜 경찰은요 그런 물건 다니는 애당초. 자, 거들떠만 생각하고 야 너도 갇힐래? 집에 들어가. 이른바 닭장차에. 왜? 닭장차란 말이 얘들아 이게 왜 나왔냐면 그 창살 있는 경찰차 있잖아. 거기에 닭장처럼 그 학생운동화를 밀어 넣어서 생긴 말이에요. 진짜 닭 싣는 차가 아니고. 자, 털끝만큼도 없다. 왜? 나는 거기 갇히고 싶은 게 아니라 공권력 가진 사람인 척 해보고 싶었던 거잖아. 자, 계속 갑니다. 자, 옷깃에 비표를 단 청년이 우산 이상의 것으로 보아주지 않는다면 즉 뭐예요? 나의 구라를 받아주지 않는다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돈이 없는 노릇이었다. 김단수 씨는 남의 채밥 앞에서 묵 뽑아먹던 들킨 아이처럼 모르지만 꼬라서녀가 되어 맥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자, 다시 보면 영상 이게 하나 더 설명하고 영상 끌 건데요. 자, 작가가 누구였냐면 주원이 윤흥길 이라는 작가였죠. 사실 이거는 윤흥길 작가의 메인 작품은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작품을 들어봤을 것 같냐면 이걸 들어봤을 것 같은데 장마. 아니 왜? 외할머니랑 할머니랑 한 집에 살죠 사돈이. 한쪽 아들은 뭐예요? 국군이고 한쪽 아들은 파티산이에요. 구렁이 나오는 이유 몰라요? 큰일 났네요. 자, 그러면 우선 선생님이 영상으로 남겨야 될 건 내용을 아까 그 보기 나오는 문제만 영상 남길게요. 자, 소시민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의 그럼 뭐예요? 맨 밑에서 셋째 줄 보면요, 승인을 거부하는 타인 앞에서는 소시민적 면모를 드러내는 상황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상황 논리를 드러내는 소시민의 타산적 태도 뭐예요? 강약약감 몇 번입니까? 여러분 푼 거예요. 플러스 쓸 거 아니에요. 몇 번이에요? 5번 맞습니다. 김달채가 비표를 단 청년 앞에서 돌아서는 것은
야 갑자기 학생들과 무슨 매주 일대관계야. 애초에 그런 거 없었잖아. 그치? 말도 안 되는 전제할 뿐더러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건 뭐야? 이 사람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기득권을 따라하고 싶었던 겁니다. 기득권이었던 척하고 싶었던 거죠. 우선 영상을 끌게요.